안녕하세요, 일곡이입니다. 열대어나 해수어나 둘 다 기르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특히 해수어가 열대어보다 50배에서 100배 정도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암모니아는 열대어와 해수어, 심지어 산호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며 수조내의 pH가 높을수록 암모니아가 조금만 있어도 물고기 폐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해수의 모든 것 다 무신사랑 해. 물신사. 암모니아에 대한 설명에 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백점충이 아니면 암모니아.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백점충이 아니라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백점충은 얼마든지 수조에 유입될 수 있고요. 확률의 문제지만 유입될 수 있는 문제고, 백점충을 무조건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암모니아의 확률이 높다는 것 뿐이지, 무조건 암모니아야.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떼구알. 암모니아가 왜 위험하냐면요. 어류의 체내에 들어갔을 때 이제 어류의 혈중 산소 농도와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적혈구와 산소의 결합을 암모니아가 방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이제 질식사를 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죠. 숨이 막혀 죽는 네네. 그래서 보통 암모니아 의심사를 보면 뭐 고기가 빠르게 아가미를 움직이면서 헐떡인다든가 수조 구석에서 누워서 헐떡헐떡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많은 이유가 결국에 가장 크리티컬한 사이는 이제 혈중 산소 포화도의 저하입니다. 이 암모니아의 독성을 질화세균들이 이제 빨리 아질산, 질산염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얘네들 생존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어항, 금방 말씀하신 이제 물잡이가 덜 된 어항의 경우에는 암모니아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는 거죠. 조떼구알. 담수를 키우다 보면 암모니아 이슈를 듣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은 어항에 뭐 구피 200~300마리 넣어서 키워도 별로 뭐 문제가 100마리 크게 되진 않는 것 같은데, 해수에서 그게 더 위험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해수가 어려운가? 해수 자체가 어려운 거는 막 장비가 복잡하고 막 생물이 더 어렵고 물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건 이 암모니아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담수 레벨로, 그러니까 담수의 눈높이로 이걸 생각을 하는데, 담수에서는 암모니아가 그렇게 해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해수에서는 더 해로워요. 여기를 보시면요, 질소기 하나에 수소기 3개가 붙은 게 암모니아예요. 이렇게 4개짜리가 암모니아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수소이온이 하나 더 붙은 5덩어리짜리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고기 피부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덩어리가 작아야 좀 들어가기 쉬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크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이게 더 작아 보여가지고 이해와 어떤 암기? 그렇죠. 암기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신 게 단무지 지식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봐서 이렇게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가 더 체표로 더 잘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키우는 해수 환경에서의 암모니아의 형태입니다. 이거는 프리암모니아라고 그러고요. 더 자유롭기 때문에 프리라 그래요. 막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담수 같은 경우는 pH 6 정도면 해수보다 수소이온 농도가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H+, 요게 수소이온이거든요. 네네. 요게 이제 담수 환경에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수소이온은 상당히 이제 친화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모니아야 같이 놀자 하고 딱 붙어버려서 여기 붙어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럼 여기 지금 플러스 붙은 애가 붙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극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전부 네, 암모니아가 능력치가 하나 갑자기 전기맨, 번개맨, 자석처럼. 네, 극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물고기 피부를 간략하게 이제 그려놓은 건데, 위쪽이 물, 아래쪽이 근육이라 할 때 물고기 피부에 이렇게 구멍이 있다고 보세요. 네네. 물질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대사가 이루어지는 게. 네, 그렇죠. 근데 물고기 피부에는 이렇게 정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우리 정전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처럼 물고기에 정극이 쭈쭈쭈쭈 있는데, 아까 보면 프리암모니아는 극성이 없기 때문에 이 통과를 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혈구랑 딱 붙어서 이제 혈액의 산소 공급을 막게 됩니다. 네, 요게 해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해수는 독성이 더 높은 이유가 암모니아가 수소이온 없이 더 자유롭게 체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더 독성을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혈액을 더 방해하니까. 반면 담수 환경에서는 수소이온이 자유롭게 많이 있다가 이 암모니아에 딱 붙으면서 암모늄 이온을 형성하게 되고 얘가 극성을 갖게 되면서 요 플러스와 플러스 튕겨내는 밀어내는 네, 그렇죠. 그래서 더 체표로 많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소량 있는 프리암모니아가 체표로 들어와서 방해는 하지만 해수만큼 높은 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암모니아 농도가 그 제가 알기로는 뭐 pH에 좀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런 걸 좀 표로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 담수 기준을 pH 원래 7에서 유지하다 보면 6까지도 떨어지거든요. 네네. 7에서 6 정도, 그러니까 약산성의 물을 6 정도로 볼 때 6이라고 보고 우리 해수 환경을 8이라고 볼 때 pH 6.0에서 24도에서 어떤 물고기를 죽이기 위한 그 암모니아 독성 농도가 40 ppm이라고 볼 때 이것이 pH가 2 상승한 8.0에 24도에서는 0.4 ppm만 있으면 물고기가 죽을 수 있는 농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분의 1의 농도만을 가지고 이제 물고기가 폐사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족대구알 흔히 이렇게 pH가 높을수록 물고기를 사육하는 데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pH가 높은데 암모니아 독성이 세진다는 얘기는 그 정보가 잘못된 얘기인가요? 기본적으로 pH가 높다라는 기준을 정확히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8.5 이하, 그러니까 7.7에서 8.5 사이에 그 적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이는 왜 그러냐면 아까 수소 이온 농도가 물질의 교환, 암모니아 말고도 다른 뭐 칼륨이나 나트륨의 모든 물질의 이 교환을 이제 도와주거나 아니면 방해하기 때문에 수소 이온 농도가 이제 적정한 상태, 해수어가 사육되기에 적정한 농도를 요구하는 거고요. 이 이상의 pH 농도가 됐을 때 좋은 것이 아니고 이때는 알칼롭시스라는 증후군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알칼리성으로 가도 어떤 체표 대사라든가 어떤 스트레스성 질병 이런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너무 낮아도 에이시도시스라는 산성병 역시 이제 체표라든가 스트레스성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pH를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암모니아는 pH가 상승될수록 더 독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암모니아 관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pH를 굳이 일부러 높이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암모니아 관리되는 상황에서 내가 해수어나 아니면 산호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 그때는 이제 소다라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관리해서 버퍼를 이용해서 뭐 pH를 상승시킬 수 있는 거고요. 흔히 물잡이 초기에는 뭐 산호를 넣어도 된다. 뭐 물잡이 초기에는 산호는 뭐 암모니아 영향을 좀 적게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것도 사실일까요? 산호는 이제 혈액에 의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암모니아가 산소 내의 체내로 흡수되었을 때 이제 주산셀러를 배출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주산셀러가 배출되면 이제 장기적으로 기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주산셀러가 산호의 건강도의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정 농도 이상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류는 암모니아에 노출됐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보다. 그리고 산호는 천천히 주산셀러가 빠지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천히 죽어가는 것을 오해하는 거죠. 얘가 바로 죽지 않기 때문에 괜찮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족대구알. 자, 그럼 오늘 제가 트루라이프님을 모시고 뭐 암모니아, 백전병, 뭐 물고기를 잘 키우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노력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린포스트 사장님이 그 가죽쟁이님 수조를 찾아가서 가죽쟁이님 인터뷰를 했던 영상을 본 기억이 되게 깊게 남았었어요. 저는 그 썬푸실에 붙어있는 A4 용지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죽쟁이님께서 그 A4 용지에 오늘의 할 일들을 쫙 적어 놓으시고 그것들을 매일매일 실천해 나간다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수치가 몇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수조를 운영하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하고 그리고 왜 그걸 유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보신다면 훨씬 내가 상상했던 수조에 빠르게 더 가깝게 나갈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일을 같이 하시는 모든 대한민국 리퍼분들을 응원하고 싶고요. 제가 제 힘 닿는 데까지는 적어도 백전병이나 어뢰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리퍼분들과 그런 어려움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일고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질병이나 어떤 산호 이런 생리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고기님이랑 더욱 재밌는 거 많이 할 계획이어서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조대구알